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갑목은 어떻게 사주의 배합을 맞추는지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 제일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일 것이고, 내일은 또 같은 목이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같은 목이죠. 오행으로는 똑같이 이 을목도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목도 목이 되는 것인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을목은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오행상으로는 나무의 기질,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겠고, 이 차이가 그냥 글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기질은 크고 넓고 높고 깊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강하다, 곧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곧고, 갑목 같은 경우는 곧든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단하다, 단단하고, 그 다음에 위로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갑목 같은 경우에는 곧고 단단하고 큰 나무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는 곧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단단하지 않으니까 유연하고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나무는 아니고요. 작은 나무라든가 작은 나무나 아니면 화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같은 데 가면은 크고 고든 나무, 은행나무라든가 내지는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가 있는 것이, 이런 큰 나무가 있는 반면에 개나리라든가 아니면 철쭉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마른 잡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야생 화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뜻한다고 해서 대림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잘 휘고, 그 다음에 작은 그런 화초 내지는 화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갑목은 단단하고 곱고 크고요. 을목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재질은 뭘로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제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겠고, 내지는 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죠. 옛날 같은 경우, 지금도 요즘 어촌 같은 데서 이제 배사업 같은 거, 고기잡이 같은 거, 요즘은 다 철제로 배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목선이 되게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 내지는 거북선 같은 거, 그리고 옛날 서구에서 다녔던 어떤 큰 범선 같은 경우에는 쇠로서 그렇게 큰 범선을 만들기가 어려웠으니까 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나무 같은 걸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곧고 단단한 제목이 되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화초 같은 것이고요. 아니면 갈대 같은 것이고, 아니면 넝쿨 식물 같은 거 있죠. 칡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이런 쑥 같은 개념도 해당이 되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겠고, 을목 같은 경우 화초, 화목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화 통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화 통명을 이루게 되면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 단 한 가지 또 알아들어야 할 것, 갑목이 무조건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춘절, 봄이라든가 내지는 여름의 갑목은 이때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갑목도 동량지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목화통명으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절 같은데, 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가을을 뜻하는 것이고, 내지는 동절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간목은 뭘로 쓸 수 있다? 이때는 그야말로 동량지목으로서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도 을목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목화통명일 때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동량지목으로서 간목을 쓸 때에는 대체적으로 정화라든가 경금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배합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기 뭐 봄이라든가 여름에는 절대 경금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간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때는 경금을 쓸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말이 있냐면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춘불용금. 봄에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특히 간목 을목은 뭐 춘불용금 이걸 아니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는 금을 쓴 것은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입춘부터 우수까지는,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이때는 그야말로 한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을 쓰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우수부터 예를 들어서 우수절부터 언제까지냐면 청명 전까지예요. 청명 전까지는 이때는 목이 그야말로 왕한 기세를 띠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을 쓸 수 있다. 단 경금을 쓸 때는 그냥 경금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정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반드시 대동해야 되는 거고요.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야 되는 거고, 정화가 간목을 쓸 때는 반드시 경금을 대동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또 절기에 따라서 취용법이 또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또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간편하게 뭐 신살유 뭐 내지는 여러 가지 12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주를 보기에, 즉 통명해서 사람의 운을 감명하기에는 매우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올바른 사주 감명을 함에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대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운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대운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절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운은 어떤 주를 기준으로 하냐면 월주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신축년, 신묘월, 갑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하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 대운의 흐름이 다릅니다. 음에 해당이 되죠. 신축은 신금도 음이고 축도 음이죠. 그래서 양남 음녀는 대운이 순행하고 음남 양년은 대운이 역행하는 거죠. 역행.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순행 역행을 한다? 이거는 월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대운의 기준은 뭐냐면 월주가 되는 겁니다. 이 월주를 기준해서 대운이 바뀌는데,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음에 해당되는 남자잖아요. 음에 해당되는 해에 남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음남이 되기 때문에 대운이 남자는 역행하죠. 신묘에서 역행하게 되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신묘에서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이렇게 해서 계절이 봄에 태어났지만은 겨울, 가을로 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양음여가 되기 때문에 음에 태어난 여자가 되기 때문에 대운이 순행합니다. 뭘 기준으로?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신묘에서 그대로 60급자가 순행하게 되면 신묘, 임진, 계자, 갑오, 을미, 병신정유, 무술기의 경자 이런 식으로 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고, 대운도 계절의 변화이기 때문에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 명리 처음 배울 때 다 배우는 거고, 가장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기 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리마인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에 해당되죠. 중춘이라고 합니다. 중춘. 그래서 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또 묘월에 해당이 되고요. 또 오행으로 목이 가장 왕할 때 또한 이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대체적으로 춘불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화라든가 정화로서 간목의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지지로 개수 정도 한 점 정도 있으면은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내지는 병화로서 수기유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갑인 이런 식으로 또 일간이 너무 왕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능히 쓸 수가 있다. 경금을 쓸 때는 그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정화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목이 없다 하더라도 묘월에 간목만 놓고 보더라도 경금 정화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목 일간이 너무 왕해서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봄의 나무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잔가지라든가 불필요하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쓸데없는 가지들을 경금으로서 이렇게 좀 절단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 같은 거, 이거 과실수들이 봄에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쓸데없는 가지가 있거나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은 그때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실한 열매 쪽으로 이렇게 좀 영양분이 한쪽으로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너무 들쭉날쭉 커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퍼져버린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밑둥을 잘라서 아예 작벌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간목에 필요 없는 그 줄기라든가 꽃은 따버리고 실한 어떤 그런 것들만 키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은 경금을 능히 쓸 수 있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춘부터 우수까지는 금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수가 지나면서 청명전까지는 목이 그야말로 왕성한 기운을 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경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뭘 같이 취용해야 된다? 정화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금 자체가 간목을 절제하고 정화는 경금을 통제하니까 뭐예요? 상관으로서 경금 칠사를 다스리죠. 상관 제사를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묘월이라고 하는 때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격으로 따지면 양인 격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양인 가살의 격도 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양목인 간목이 될 것이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양목인 간목이 월지에서 음목을 받습니다. 음목은 저거는 겁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난 것을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하지 않고 이건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인격, 양자는 양량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 그 다음에 이 인자는 칼날 인자를 쓰게 돼서 양의 칼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인인데, 쉽게 말하면 저 양은 순한 양이 아니라 그냥 맹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양인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자존심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양인 같은 경우는 왕함이 그게 이르렀다라고 해서 좀 중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강한 것은 강함은 스스로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적절하게 중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은 뭐 칠살로서 중화시키는 방법도 있겠고요. 내지는 칠살이 있으니까 정관으로서 중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식신상관으로서 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칠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경금을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중에 있는 을목이 양인이 되는 것인데, 경금을 보게 되면 묘중에 있는 을목이 요 경금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칠살로서 양인을 중하는 것을 양인 가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칠살이 아니라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뭐예요? 을목 입장에서, 간목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지만 묘목인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금은 칠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으로서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인상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인상정이죠. 아니죠. 살인상정이 아니라 이거는 관인상정입니다. 관인상정. 왜냐하면 이것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 되기 때문에, 정관으로서 양인을 갖다가 서로 통제시킨다, 서로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하고 을목이 서로 합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양인가살은 순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양인 관인상정은 약간 역작용이죠. 역작용. 순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를 시켜주면 중화가 되는 것인데, 역작용인 것은 쉬운 말로 나쁜 놈을 두들겨 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역작용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정화가 있어서 관살은 없는데 병정화가 있게 되면은 그 병정으로서 뭐예요? 왕한 양인의 기운을 갖다가 밖으로 그냥 펼쳐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양인이 있는 경우에 양인 가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고요. 간인성정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양인 가살이 어떻게 보면 순작용으로서 국세가 조금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이 되느냐 아니면 관인상정이 되느냐, 관살이 없을 때 병정하라든라고 하는 식상이 있어서 양인의 기운을 설기순지하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지만 양인이 있을 때 중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축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축의 뿌리를 든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관인상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세가 굉장히 좋으냐?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목 묘월에 태어났을 때 배합은 경금으로서 왕목을 갖다가 제하는데, 정화로서 좀 경금을 통제하는 그런 국세가 가장 이상적인 국셈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상관 제살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경금이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인 가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목이 왕할 때 그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하고 달라서 굉장히 무르고 부드러운 금이기 때문에 목을 억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지에는 묘가 아니라 술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술토가 있어서 또 묘목하고 술이 있게 되면 지지로 묘술 합화, 묘술 합해서 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이 지지로 인오술 화국을 짓거나 아니면 오미 합화하는 것만큼, 오미 합화하는 것만큼 불의 기운이 이렇게 너무 완전히 세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건 뭐냐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의 고지죠. 화고라고 이렇게 표죠. 뭐냐면 우리 옛날에 화롯불 같은 것에다가 저기 그 있죠. 화롯불에다가 그 불씨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고구마도 꺼먹고 뭐 그랬던 그런 거 있죠. 거기다가 나무를 조금 더 집어넣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막 4, 5, 리얼에 화가 왕한 것처럼 그렇게 극강하게 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요 국세까지만 놓고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의 흠은 물론 화도 화이지만 수가 매우 좀 부족한 그런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축중에 암장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봄에 가뭄이 든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생시를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날이 된다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거는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은, 자,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에서 자수 한 점 정도 얻는 것은 갑목의 뿌리를 배양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신금신금 있기 때문에 뭐 양인 가살은 아니더라도 관인상정은, 관인상정 아니면 관인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성으로서, 정관으로서 양인을 갖다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따지고 보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화기가 묘술합화돼서 굉장히 화가 왕할 것 같지만, 이 사주는 화가 그렇게 왕한 사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도 갑자시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갑목이 묘해를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해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수에는 갑목 내지는 을목이 통근할 수 없겠죠. 이것도 수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병인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묘술합도 되지만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목술토까지 있으면 이거는 화가 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주는 뭐야? 수기가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수가 약한 사주. 이런 사주들은 수운을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른 것보다는 정관 두 개가 있는데, 정관 두 개로서 양인을 중지하고 있죠. 실제 이 묘목들이 똑같이 양인입니다. 단 중요한 건 상관이 투출해서 정관을 파하는 것은 이거는 좀 온당치 않죠. 이걸 상관경관이라고 합니다. 상관경관이 돼서 이거는 미화백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요. 임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거는 사주 자체가 묘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아서 한습이 되죠. 한습. 그러니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개유시 또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진시 이 경우에는, 자, 술토하고 묘목하고 묘수로 합이 되는데, 진토를 보게 되면 진술충이 됨으로 인해서 묘술 합은 깨지게 되니까 묘목 자체가 합을 하진 않습니다만,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오히려, 물론 일간이 자체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축토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지로 진술충하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왕토가 투출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화운으로 갔을 때는 토가 왕해지게 되고 수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화운을 갔을 때는 재다신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